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유 기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자, 유 기자, 처음 시작부터 한번 따져보면 언제가 시작이었는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류 충돌 경고를 관제탑이 했다. 이 부분이 시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부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네. 일단 오전 8시 54분에 국토부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내줬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착륙 허가를 받았으니까 착륙을 하려고 진입을 하던 도중에 3분 뒤인 8시 57분에 관제탑이 항공기에 조류 충돌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1분 뒤에 기장이 메이데이, 그러니까 긴급 조난 신호를 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메이데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네,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영상에 어떤 한쪽의 엔진에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네, 모습이 우측 보이는데요. 엔진에. 네. 거기가 엔진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조류 충돌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류로 인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엔진에 고장이 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물론 가능한 추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게 조류 충돌로 인한 어떤 고장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 그러니까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동체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것과 이 엔진의 사고와는 당장에 이렇게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이제 초동 조사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조종사가 그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낸 뒤에 그리고 난 다음의 상황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데이를 외치고 기장이 오전 9시쯤에 활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안공항에 활주로가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내리고 있는데 새 대가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나서 메이데이를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임 라인을 국토부가 설명한 게 있는데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폭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했던 상황이 있던 걸까요? 일단 정상적인 복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은 활주로 01 방향으로 내리려고 했다. 원래 정해진 방향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복행, 흔히 말하는 이제 고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돌아서 다시 이제 원래 내리려던 방향으로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설명한 것은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내리게 됐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어떤 이런 반대 방향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착륙 진입 방향을 바꾸려면 이제 복행, 다시 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조류 충돌 경고 때문에 복행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메이데이 요청이 따로 있었는데 메이데이 요청 때문에 복행을 한 것인지 그 과정이 앞뒤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관제탑에서 얘기를 했고 조종사도 수용을 했다라고 국토부는 얘기를 했거든요. 양쪽이 다 이제 동의를 했다.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제탑과 조종사가 모두 동의를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난 다른 영향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 바람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바람에 대한 질문이 이제 국토부의 브리핑 때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이 네.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방금 7시에 브리핑 때 얘기를 했습니다. 풍향은 110도 에서 불어오는 풍향이었다. 그리고 풍속은 2노트 정도였다. 시속 2노트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제 일구 방향, 그러니까 풍향으로 봤을 때는 190도니까 약간의 역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속 2노트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속 4km도 안 되는 아주 미풍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일단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네.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이게 엔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랜딩 기어는 이제 내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메이데이를 요청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라면
메이데이를 요청한 다음에 곧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왜 관제탑하고 공항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하고 네. 빠르게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지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게 네. 이제 가장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이 빨리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체 착륙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도 다 미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네, 훈련을 받고 이제 매뉴얼이 다 기체별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랜딩 기어가 예를 들면 자동으로 유압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안 지금 되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바퀴가 랜딩 기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랜딩 기어를, 그러니까 중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문을 강제로 열면 이제 바퀴가 내려오게 네. 되는 것인데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동체 착륙을 할 때는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속도를 그다지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도 이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들어보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후의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토부의 항공철도조사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행 기록 장치 외에 음성 기록 장치가 수거가 됐으니까 어떤 조사의 기본적인 블랙박스 2개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는 당시 기장과 부기장이 나눈 생생한 대화들이 담겨 있는 거죠. 뭐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이제 관제탑과 네. 나눈 교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성 기록 장치에 많이 담기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가장 생생한 부분을 볼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블랙박스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관제탑과 교신 내용, 당시 공항의 상태라든가 뭐 조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라든가 이 모든 걸 조사하려면은 최소 수개월, 뭐 막 길게는 1년도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제주항공 측에서 2차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의 조사 과정을 봐야 된다.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상 징후는 기차에 이상 징후는 없었다. 뭐 장비 누락 절차는 없었다. 철저히 했다라든가 과도한 운행은 절대 없었다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인 네, 단정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얘기를 하는 것은 섣부른 단정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의 조사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잠시 뒤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